근손실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라 라고 하는 것은 참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이 치매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라든지 혈관성 치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광우병 뇌와 흡사하다라는 것이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육식과 연관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혈관성 치매도 꽤 많은데요. 이 혈관성 치매는 대부분 이제 동맥경화증이 생기거든요. 이 동맥경화증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결국 치매도 육식과 연관된다는 논문이 요즘 계속 많이 발표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뭐 치매가 왜 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잘 먹고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있어서 근손실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늘려라 라고 하는 것은 참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육이 느는 것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을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 정도 먹는 사람은 없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근육이 생긴다는 것은 운동을 해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이 왜 근손실 더 안 움직이잖아요. 아프고 또 약도 맞고 뭐 이게 뭐 환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안 움직이니까 근손실이 오는 것이고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뭐 일하느라고 막 바삐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특별히 뭐 일도 없고 그러면 움직일 기회가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앉아서 TV나 보시거나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나 떨거나 이런 거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일부러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근손실을 막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량은 좀 늘려도 좋다라고 말은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단백질이 하는 역할 중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몸의 생리활성, 즉 mTOR라고 하는 그 어떤 특수 물질이 있는데 생리물질인데 이 물질을 분비량을 생성량을 늘린다고. 근데 이 일이 뭐 하냐면 단백질이나 지방 생성률을 높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한 일도 해요. 물론 이 과잉이 돼서 문제인데.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이 떨어져요. 생성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이가 들면 이 생성량을 높이려면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려야 되는 이유는 돼요. 근데 단백질 섭취를 꼭 육식으로 섭취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콩이나 이런 두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미에도 단백질 양이 적은 건 아니에요. 흔히 현미는 뭐 탄수화물 식품이라는데 단백질이 모유보다 높아요. 모유의 단백질 함량이 7% 정도 되는데 현미만 해도 8%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 총량은 의미가 적지는 않고요. 하지만 뭐 그것이 좀 부족하다 느낀다면 콩을 통해서 보충해도 뭐 괜찮을 거고요. 그래서 약간 나이가 들수록 콩 섭취량을 늘리는 것은 저도 뭐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것도 육식으로 그건 말도 안 돼요. 왜냐면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는 있죠.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경우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뭐 잡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육식은 필요한 음식은 아니죠. 고기는 독일 수밖에 없는 게 현대인같이 풍요로운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라고 하는 관점의 접근이 아니고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에 맞는 얘기를 해야 돼요. 괜히 뭐 옛날에 뭐 원시인들은 고기 잡아먹었어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을 때를 얘기할 게 아니라 현재같이 풍요로운 상태에서 육식은 독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요즘은 이제 건강 때문에 채식하라는 말보다는 요즘은 이제 기후위기하고 생명권 차원에서 채식을 하십시오라고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건강 문제만 놓고 보면 뭐 100점 뭐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더 큰 문제는 기후위기인데요. 지금 이제 기후재앙이라고까지 말할 정도까지 됐는데요. 온실가스가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온실가스 중에는 CO2만 있는 게 아니고 메탄이라든지 아질산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메탄과 아질산염을 가지고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CO2는 없어지는 기간이 한 10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CO2를 아무것도 생산 안 해도 앞으로 반으로 줄이려면 5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메탄가스는 굉장히 그보다 굉장히 짧거든요.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많이 관여를 하느냐라고 하는 수치인데요. 메탄은 25예요. 25배나 높다는 거고요. 아산화질소 같은 건 298배예요. 자, 이렇게 지구온난화 지수가 차이 나는 이유는 반감기가 또 영향을 많이 줘요.
다시 말해서 메탄이나 아지단산은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말 중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즉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물질이 뭐냐면 메탄과 아산화질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온실가스 배출 비율을 또 놓고 보면 축산업이 단일 산업 중에 산업보다 훨씬 높아요. 약 18% 정도 되거든요. 그 산업은 한 16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 단일 산업 비율로 비워도 굉장히 높고요. 자, 그래서 온실가스의 배출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숲을 얘기를 들으면 나무 한 그루가 에어컨의 6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선풍기의 800대 역할을. 근데 그 숲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숲이 왜 파괴가 되는지를 또 돌아보면 아마존, 특히 아마존 그 밀림이 많이 파괴되는 것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에 파괴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의 그 땅값이 싸고 이 숲을 태워서 경작지를 개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비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렴한 그 사료를 얻기 위해서 아마존이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에 기여하고 있는 게 육식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요즘 많이 되고 있고요. 그 큰 행사인데 그 큰 행사에 식사를 비건으로 제공한다, 채식으로 제공한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만큼 채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제 이 음식을 이야기할 때 이 기후 이야기를 같이 연관돼서 많이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스스로 의사가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특히 암 환자한테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원인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인을 없애는 건 의사가 해줘요? 약이 해줘요? 치료가 해줘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관찰해야 되고, 또 성찰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낫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의사가 돼야 돼요. 스스로 삶을 바꿔가야 된다. 자, 이렇게 스스로 삶을 바꿔가는 선생, 앞서 나가는 선생이 뭐라고 그래요? 선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이 될 때쯤 되면 이미 암은 없어져 있어요. 장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자기의 힘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애석하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물이 뭐가 자랄지가 결정이 돼요. 열대우림에서 자라는 식물이 이런 추운 곳에서는 자랄 수가 없어요. 토양과 환경이. 그런 것처럼 내 몸의 토양, 즉 몸의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이 토양을 바꾸는 게 결국 음식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운동을 해서 해독 능력을 키우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죠. 그게 삶이죠. 이 삶이 곧 토양인 것이죠. 삶을 바꾸면 아십니다. 지금 우리 이 프로그램을 보는 그 독자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이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노후 준비, 요즘 100세 시대에 이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노후 준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여유자금, 뭐 1억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 3천밖에 없는데 걱정돼요. 왜 그런 것으로 접근하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결국 여유 자금이 필요한 것은 뭐 잘 먹고 잘 놀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아플 때 쓰려고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질병으로 돈이 낭비되는 비용이 약 한 사람당 1억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전혀 쓸 필요가 없는 것들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건강함을 잘 유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 건강을 잘 유지하거나 또 아프 환자라면 치유의 길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덜 쓰고 덜 입고 덜 입다 하더라도 건강한 몸을 유지한다면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건강하다면요.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수입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사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현재 65세가 노인을 해서 뭐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이런 건데 원래 노인은 65세가 아니에요. 장수촌에 가서 65세가 노인이라고 하면 꿀밤 받습니다. 꿀밤. 거기는 100세 정도가 돼야 이제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나이가 되지 7, 80 뭐 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의 가장 핵심이 뭐냐? 물론 건강한 마음도 있지만 건강한 몸도 있다. 이런 그것만 갖춰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노후에도 젊은이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퇴라고 해서 이렇게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저도 제 나이가 몇 살인지 저도 58년 개띠거든요. 65세 넘었어요.
저는 절대 젊은 아이들보다 뭐 오히려 젊은 애가 불쌍해요. 거꾸로 이렇게 뚱뚱하고 뭐 고기 좋아하고 이런 애들 뭐 쟤도 언젠가 큰 문제가 생길 텐데 안타까워요. 제가 오히려 젊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그 은퇴라는 건 없어요. 새로운 삶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동안은 어떻게 해요? 돈 버느라고 애썼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제 번 돈들을 잘 아껴 쓰시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일을 벌이시는 것도 좋은데 건강을 잘 유지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게 은퇴의 최고의 준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은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